책갈피 사이에서 예전에 내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오늘 하루의 속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서둘러 넘기던 하루를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멈춤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책 한 권을 꺼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책장 위에 길게 눕던 때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오래 읽지 않던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살짝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며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저 잠깐 시간을 채우려는 마음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갈피 사이에서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연필로 쓴 흐릿한 글씨, 노르스름하게 바랜 종이.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과거의 제가 미래의 저에게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너무 쉽게 잊지 말 것. 그것이 그 메모가 오늘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책갈피 속 메모 한 장이 제 하루의 속도를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밤새 식어있던 공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커튼 끝이 살짝 흔들렸고 햇빛은 아직 힘을 덜 낸 채 바닥 위에 얇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또렷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몸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완전히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색이었습니다. 회색과 하늘색이 섞인 듯한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 전의 색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컵 하나를 꺼내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컵을 놓을 때 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는 늘 듣던 소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포트 안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귀에 들어왔습니다. 보일러가 꺼지며 나는 미세한 소리,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이상하게도 귀에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공기마저 평소보다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컵에 물을 붓고 나서야 저는 소파 옆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책들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조금 더 바랜 책이었습니다. 책등에 햇빛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고 먼지가 얇게 쌓여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 책은 언제 마지막으로 꺼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제목도 흐릿하게 발에 있었고 책장 가장자리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있던 그 책이 그날따라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손을 뻗어 책을 꺼낼 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생각보다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그 무게가 손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표지를 쓸어보니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털고 책을 들고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쿠션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을 기대니 몸이 조금 이완되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시야에 흐릿하게 걸쳐졌고 그 너머로 창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 저는 잠시 책등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저는 이 책을 지나쳐왔던 것 같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시간이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표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도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아니었고 그냥 오래 두었던 종이 냄새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책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무엇이 저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을까요? 손을 뻗게 만든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몰랐지만 이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책을 펼치자 페이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메모였습니다. 별일 아닌 일이었습니다. 책을 오래 두다 보면 종이 한 장쯤은 끼워져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메모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종류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하얀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는 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조금 말려 있었고 접힌 부분은 더 진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바닥에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고 손끝에 닿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살짝만 힘을 주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집어든 후 저는 바로 읽지 않고 잠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종이의 색깔, 접힌 모서리, 얇아진 질감. 그 모든 것이 이 메모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았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조금 흐릿했지만 아직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씨의 모양이 지금의 제 글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둥글고 조금은 서툰 느낌이었습니다. 획을 그을 때 힘을 주는 방식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글씨는 진하게 눌러 쓴 흔적이 있었고 어떤 글씨는 가볍게 스쳐 지나간 듯 흐릿했습니다. 그 불균형한 필압이 이 글씨를 쓸 때의 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신중하지도 않은 그저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었던 순간의 흔적 같았습니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 문장을 읽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보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라는 말이 그때의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간다는 말에는 그 힘든 시간이 반드시 끝날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모를 손에 쥔 채 저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책은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두고 메모만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선은 메모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언제 썼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적게 되었을까? 그때의 저는 무엇이 힘들었을까? 기억이 완전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를 쓸 때의 기분만큼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닌 일이었고 대단한 문장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손에 쥔 메모의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가 접었습니다. 그 동작을 두어 번 반복했습니다. 펼칠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고 접을 때마다 종이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주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창밖 소리도 보일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이가 움직일 때 나는 작은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메모 한 장이었을 뿐인데 왜 그 순간에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었을까요? 왜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메모를 발견한 순간부터 오늘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슬리퍼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컵을 하나 들고 다가왔습니다. 컵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그 김이 아침 햇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옆을 지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메모를 힐끗 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책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그 말에는 놀람도 감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거 아직 있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메모를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펼쳐진 메모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빛을 받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지 않고 잠시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컵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갔고 그 김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저 멀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은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좀 다르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톤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글씨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차이를 금방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메모를 다시 책갈피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메모를 책 사이에 끼울 때 손가락이 페이지를 살짝 눌렀습니다. 메모가 제자리로 돌아가자 책은 다시 평범한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메모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책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 두 줄이 오간 뒤 공기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뭔가 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쓴 거야? 같은 질문을 하거나 그땐 뭐가 힘들었어?
같은 대화가 이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묻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컵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부엌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다시 닫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있었습니다. 메모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에 제가 쓴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문장은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도 미래의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문장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건넨 짧은 말 두 줄은 제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차이를 알아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아침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고 저는 남편이 그걸 존중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메모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는 책 속에 있고 그 문장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즘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고 몸의 신호를 이 정도쯤이야 하며 지나치고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루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며 오늘은 꼭 전화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저녁이 되면 내일 하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한 걸 느끼면서도 잠깐 스트레칭만 하고 넘어간 날도 많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일을 하다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목 뒤쪽이 당기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는 대신 그냥 고개를 좌우로 몇 번 돌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급하게 마치고 의자에 깊게 기대는 대신 다시 일어섰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는 곧바로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피곤함은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넘겼습니다. 아침에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씻으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그 목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지워나가야 할 것들, 끝내야 할 것들. 점심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전에 이것밖에 못했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에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을 내일로 넘기고 내일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을 돌아보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나는 어땠을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런 질문들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던하게 하루를 넘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그 일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은 불편함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픈 것, 눈이 자주 피로한 것,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도 미뤄두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다음에 시간 날 때 만나자고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몇 달째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산책을 나가는 것도 모두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쉽게 오지 않았고 저는 계속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문장은 그런 저의 시간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 문장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도 지금의 저처럼 무던하게 하루를 넘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얼마나 달라진 걸까? 여전히 미루고, 여전히 참고, 여전히 나중에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소파에 앉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쌓여온 것들의 무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메모를 다시 책에 끼워 넣을 때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종이를 놓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메모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잠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어보았습니다. 얇은 종이의 질감이 지문을 따라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묘하게 선명했습니다.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슴 아래쪽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공기가 폐 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고 내쉴 때마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리고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올라가 있던 걸 그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으면서 목 뒤쪽의 긴장도 조금 풀렸습니다. 뻐근하던 느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선은 책 위에 머물렀고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메모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모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어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살짝 부풀어 있는 부분이 메모가 끼워진 곳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따뜻해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송금 사이로 빛이 비쳤고 피부가 살짝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오므렸다 펼쳤다 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면서
손의 온도를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그 당연함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발은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었고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다리를 내리면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발가락을 조금 움직여 보았습니다. 바닥을 살짝 누르듯이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의식이 또렷이 따라갔습니다. 등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고 등뼈가 쿠션을 누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펴보았습니다. 등뼈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였다가 다시 뒤로 기댔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가 움직이면 등도 따라 움직이고 등이 움직이면 허리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릴 때 목 왼쪽이 살짝 당기는 게 느껴졌고 왼쪽으로 돌릴 때는 오른쪽이 당겼습니다. 그 당김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목에 얼마나 긴장이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목 뒤쪽 근육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턱 아래쪽도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자 다른 감각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숨소리, 심장소리,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그 모든 것이 평소보다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뜰 때 눈꺼풀이 올라가는 느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다시 밝아졌고 책장과 창문과 커튼이 보였습니다. 몸이 먼저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반응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 말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숨이 깊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은 멈춰도 괜찮다.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너무 쉽게 잊지 말 것. 그 말은 메모처럼 작았고 종이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감각은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무게는 없었지만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책에서 읽은 문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출처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제게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갈피 속 메모는 과거의 제가 미래의 저에게 조용히 남겨둔 흔적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제가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넘기고 있을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의 저도 지금의 저와 똑같았을지 모릅니다. 바쁘게 살면서 힘든 순간들을 나중에 미루면서 괜찮아 하며 넘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남겨둔 건 아닐까요? 미래의 자신에게 혹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누군가에게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는 말을 메모를 다시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종이를 펼칠 때 바스락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문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과거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제가 힘들었던 순간을 기록해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그 문장의 의미가 달리 보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힘든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하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견뎌내 하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는 부분도 다시 보였습니다. 빨리 지나간다가 아니라 조용히 지나간다였습니다. 극적인 변화나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메모는 힘들 때를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잘 지나오고 있다는 확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메모를 다시 그 사이에 끼웠습니다. 메모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책은 다시 평범한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올랐고 빛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고 차들도 더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조금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발견하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 같은 소파, 같은 햇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두르던 마음이 조금 느려졌고 조급하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빨리 해야 해라는 생각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가 준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통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허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허락들이 메모 한 장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을 내려놓는 동작도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손에서 책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가 있고 그 메모 안에는 과거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저는 지금의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책을 다시 책장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책을 올려두었습니다. 메모가 끼워진 페이지를 그대로 둔 채로 말입니다. 책을 테이블 위에 놓을 때 위치를 한두 번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가 조금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 바깥쪽으로 옮겼습니다. 딱 적당한 위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장자리에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았고 너무 안쪽에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테이블 중앙보다 조금 바깥쪽, 제가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곳에 책을 놓았습니다. 책을 놓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다짐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꼭 하겠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만들거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같은 결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책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번쯤 시선이 닿도록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을 때, 소파에 앉아 쉴 때, 그런 순간들에 책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책을 다시 펼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메모를 다시 읽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책이 거기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을 보면 오늘 아침에 메모를 발견했던 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메모에 적힌 문장도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 문장을 굳이 다시 읽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여전히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책들은 자주 꺼내보는 책이었고 어떤 책들은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도 얼마 전까지는 책장에 그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을 때는 그냥 여러 책 중 하나였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지금은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메모가 담긴 책, 과거에 제가 말을 걸어온 책,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책장에서 꺼낸 것, 메모를 발견한 것, 그 문장을 읽은 것, 그리고 책을 다시 책장에 넣지 않고 테이블 위에 둔 것. 그 모든 선택들이 작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책갈피처럼 저도 오늘이라는 날에 작은 표시를 남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가 책 속에서 과거를 표시해 두었듯이 오늘의 제 선택도 시간 속에 작은 표시를 남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날 내가 책을 테이블 위에 두었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아깝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를 발견하고 읽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멈추는 것, 돌아보는 것, 천천히 선택하는 것.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처음 끓였을 때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실온과 비슷한 온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뜨거웠던 물이 식고 아침이 점심으로 가고 오늘이 내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책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은 내일 아침에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제가 다시 책장에 넣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작은 선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부드럽게 비쳤고 그 빛이 커튼을 통과해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을 띤 불빛이었습니다. 낮의 햇빛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였을 것입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는지 창문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틀과 유리가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금방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 끝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까 올려두었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었던 책을 저녁에 침대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책을 보았습니다. 책등에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책 표지의 색깔이 밤에는 낮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낮에는 바랜 느낌이었다면 밤에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빛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낸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커튼의 주름이 천장에 그림자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책을 꺼냈고 메모를 발견했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남편과 짧은 대화를 나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책을 테이블 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고 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책갈피 속 메모 하나로 하루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빠르게 지나갔을 하루가 오늘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재촉하며 살았을 하루가 오늘은 멈춰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이불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불의 무게가 몸 위에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었습니다. 베개가 머리의 형태에 맞춰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목 뒤쪽이 편안하게 받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의 장면, 메모를 발견한 순간, 남편과의 대화, 조용히 생각에 잠긴 시간,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크게 바뀐 건 없었지만 그래서 더 차분하게 남는 하루였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천천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바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보면 오늘을 떠올릴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멈춰도 괜찮아. 지금처럼이면 충분해. 그 생각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조금 빠르게 지나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속도를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계속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 멈추면 뒤처진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겪은 작은 순간들,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감정들, 무던히 넘겨온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도 그 자체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저처럼 우연히 오래된 메모를 발견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극적인 깨달음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편안하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책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메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도 언젠가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 문장을 기억하며 천천히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그대로의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은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밤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당신에게 조용히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책갈피 속 메모 한 장처럼 지나온 시간에는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작은 흔적으로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밤이었으면 합니다. 힘들 때를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잘 지나오고 있다는 확인.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하루를 조금 빠르게 지나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속도를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멈춰도 천천히 가도 괜찮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잘 지나오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너무 쉽게 잊지 마세요. 그 안에 이미 당신이 찾던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 따뜻한 밤 보내세요. 좋은 밤입니다.